5천 케이스 이상 한 것 같고요. 흑자를 개수로 따지면은 뭐 몇만 개도 시술을 해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맑은참 피부과 김영진 원장입니다. 흑자를 중점적으로 시술한 지가 제가 이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5천 케이스 이상 한 것 같고요. 흑자를 개수로 따지면은 뭐 몇만 개도 시술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좀 특이한 사례들, 또 이 기미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 병원 채널의 다른 영상에도 이제 출연을 하셨던 분인데, 가장 이제 결국은 기억에 남는 거는 면적이 많이 넓고 얼굴 전체에 좀 심하게 깔려 있어서 좀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걸 과연 다 시술을 하루에 끝낼 수 있나라고, 이제 저도 이 정도로 여러 개를 해본 건 이때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런 사례와 유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 이렇게 넓게 얼굴 전체에 깔려있는 일광흑자들을 한 번에 시술해 보기는 저도 당시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불과 한 2달 정도 사이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피부 전반적인 이제 이 색소 침착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판 레이저 시술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라면은 면적이 클수록, 또 개수가 많을수록, 또 기미와 같이 겹쳐 있을수록 훨씬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실수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좀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때로는 이제 흑자인지 또 기미인지 이게 좀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를 이제 흑자도 아닌 것이 기미도 아닌 것이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흑자와 기미가 마구 뒤섞여서 있다 그러면은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흑미라고 부르고요.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냥 임상에서 실제로 어디까지가 흑자고 어디까지가 기미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흑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이 오랜 진료 경험이나 또 시술의 노하우가 있으면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치료를 잘 마치면 이렇게 얼굴 전체나 눈가에 많이 넓게 퍼져 있던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흑자와 기미가 거의 대부분 같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모두 노화와 관련된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흑자가 있는 부위와 기미가 주로 진하게 있는 부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띄워서 조금 이렇게 서로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보면은 가장 이제 좀 이 색소 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기미가 이렇게 눈가 기미가 보통 우리 나이키 기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미가 지나가는 선 위에 정확히 딱 올라타 있는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저런 흑자들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매일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기미가 없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미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충분히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조금 꺼려지고 두렵다기보다는 이렇게 반갑게 치료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제거하면은 이렇게 빠진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처음 시술일로부터는 한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보면은 대략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 당연히 기미와 겹쳐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부 색상이 약간 밝게 나온 부분의 한가운데에는 조금 모세혈관 확장들이 보입니다. 저런 것들이 기미와 겹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자가 뭐 하나씩 생기기도 하지만요,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가 우후죽순 생겨서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 병변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렇게 커지다가 만나서 중간에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흑자 하나가 커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 흑자가 하필이면 유사한 부위에 여러 개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 합쳐지면요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이제 흑자 크기, 뭐 직경이 뭐 5cm, 6cm도 넘어가는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뭐 리판 레이저가 가장 좋아하는 인디케이션이죠. 넓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치료해주면은 다음 이렇게 좋아진 거 보실 수 있고요. 눈꺼풀 주변에 생겼기 때문에 흑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재생이 이루어지고, 이 제거된 부위는 좀 아기 피부 같은 이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 다시 사진, 다시 앞전 사진 넘겨주시면 이 눈 밑에 있는 주름 같은 것들도 다음 주름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저런 걸 기대하고 시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흑자가 눈가에 있거나 했을 때 제거를 잘 하게 되면 저렇게 주름이 한쪽은 없어지고 시술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위는 주름이 남아있어서 좀 짝짝이가 되는 느낌에 가깝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다음. 재생 테이프가 뭐 일광흑자 제거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부착을 하고 2주 뒤에 제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테이프 자체는요, 일광흑자의 제거 유무에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다만 또 때로는 이 편하라고 붙여놨는데 재생 테이프가 자극이 좀 생겨가지고 주변 부위가 막 가렵다든지 발적이 생겨가지고 저런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없이 많은 시술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다 경험하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저런 현상이 생겨도 재생 테이프를 또 잘 제거하고 후처치를 통해서 잘 케어를 해주면은 뭐 별 이상 없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재생 테이프 알러지 반응이 생겼어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한 달 정도 이후에는 흑자가 깨끗하게 빠지고 재생 테이프 알러지가 올라왔던 부분도 많이 사그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면은 항상 가렵고 막 붉게 일어나고 물집도 생기고 이래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과거력을 여쭤봤을 때 그런 게 좀 확실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경우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팟 그거 재생 테이프 효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재생 테이프를 시술 후에 붙이지 않아도 흑자가 제거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요만한 점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넓은 흑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만, 재생 테이프가 안 맞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재생 테이프 없이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광흑자 얘기만 계속해서 조금 지겨워서 제가 다른 걸 넣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색소 침착이 이제 기미가 있고 일광흑자가 있는데, 이제 리판 레이저는 일광흑자를 조금 더 면적이 넓고 개수가 많고 해도 초단기간에 제거를 하는 방법인 거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색소 레이저고 아주 강력한 출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색소 질환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소 질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색소만 제거해놓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추적 관찰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시술 후에 이렇게 담혹증, 이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에 털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털을 좀 제모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보시면 한 2년 정도 경과 관찰 해봤는데 이게 백허시 모방증 원래 치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치료하면은 이렇게 2년 정도 지난 시점에도 크게 재발 없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재미있는 다른 사례들이나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